미국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아시아인들이 요즘 저 거리 다니기가 미국에서 너무 무섭다고. 예. 아니 근데 진짜로 거리를 지나갔는데 흑인이 이렇게 때리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고. 네네. 슬그머니 그 경비원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국 조지아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이 그 분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수인종.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투표권 제한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그 언론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투표 접근성 축소 법안, 아니면은 유색인종 투표 문턱 높이기 법안,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바로 즉각 사인을 했거든요. 반대 시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은, 이 지난 선거 때 공화당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저 사전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 때문에 내가 다쳤다. 당일 투표는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부재자 투표 개표했더니만 우리 공화당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뒤끝이 장렬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제도로서 막으려고 하는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전 투표 기간을 29일이나 줬기 때문에 이걸 20일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마감도, 사전 투표 마감도 도대체 어떻게 9시까지 할 수가 있느냐, 8시까지만 투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선거 당일날 도착할 것만 인정할 거냐, 3일 후까지 도착 인정할 거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예. 길게 인정하는 주는 뭐 그 일주일 후까지 도착하는 걸 인정했는데, 예. 선거 당일 마지막 6시까지만 도착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편 투표함, 그 우편 투표함을 동네 곳곳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드롭박스라고 하는데, 이게 유색 인종들이 너무 손쉽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높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롭박스를 사전 투표 장소에만 딱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손쉽게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아니 나 투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좀 제가 좀 이 관심이 있어서 자세하게 또 봤더니만, 일요일에 사전 투표 시간을 상당히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핏 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일요일이니까 뭐 사전 투표하는 것도 쉬겠지 생각했지만, 네네. 그게 아니고 일요일 날에 그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의 사전 투표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네네. 교회에서 이 계몽 운동을 합니다. 투표하셔야 된다. 예, 투표해. 예, 그러면 예. 교회 갔다가 바로 거기서 사전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요일에 교묘하게 사전 투표 시간을 상당히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은 신분 증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미국 그 유권자들에게 당신은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백인은 한 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붙어 있는 제가 신분증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흑인은 25%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면은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런 법을 교묘하게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조지아주만 그렇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텍사스주도 그렇고 아이오와주도 그렇고 4개 주에서는 이미 주지사 서명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MLB죠. 그 진짜 조지아주에서 올스타전 개최하려고 했는데, 예, 애틀란타. 우리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키니까 애틀란타에서 우리 올스타전 개최 못해라고 반발하면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올스타전을 놓쳐버리면 그 손실은 한 2억 불 정도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2천억 넘어갑니다. 예, 예.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조지아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 코카콜라, 델타항공 이런 회사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0개 기업이나 모아가지고 공동 성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 대통령이. 예, 예. 메이저리그가 올스타전을 조지아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지아주는 공화당 중심으로 메이저리그 보이콧 운동을 벌이자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미국에서는 독과점이잖아요. 예, 예. 메이저리그는 독과점에서 그 제외시키는 그 교황이 있거든요. 예, 예. 메이저리그도 이제 독과점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제 자신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한테 표 안 주는 사람은 제외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아유 있죠. 이게 무슨 뭐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다 제한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뭐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인데 보통 선거에 굉장히 위배되는. 우편 투표와 부재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자, 미국 참- 하면은 참 우리가 부러워하던 게 또 민주주의가 참 잘 되어 있다 이거였는데 점점 갈수록 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다음은 이제 지난 주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요 끝나고 뭐 각각 뭐 발표가 좀 많이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발표문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 푸젠성이니까 복건성이죠. 저 요즘 이 단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복건성 이러면 더 잘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한국 측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 추진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라는 네네. 그런 문장이 딱 있거든요. 그럼 중국 측에도 그 발표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합의한 외교장관 회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각급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두리뭉실한 문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측의 발표문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한국 측 발표문에 포함 안 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네. 중국 측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건강 코드 상호 인증하기로 했다. 하고 백신 협력 확대하기로 한국 측하고 잘 협의했다라고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예, 예. 한국 측 발표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동아시아 복원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한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한국 측에서는 벌써 몇 년째 지금 시주석 방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계속 불발로 끝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중국 측은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게 그런 것보다는 이 중국이 만들어낸 건강 코드 이거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휴대폰에다가 그 개인의 건강 코드를 다 입력하는 거죠. 제가 휴대폰을 딱찡 치면은 이게 황색이 뜨고 적색이 뜨고 녹색이 뜨고 네네. 언제 백신을 맞았는지 항체가 형성됐는지 그리고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 다 뜨는 거잖아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합의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번에 빠지나 봤거든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든 하여튼 뭐 책임 있는 자리의 회담은 반드시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민감한 문제는 한국 측이 빨리 적절히 처리하라라는 문장이 늘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쏙 빠져 있습니다. 즉 사드를 언급 안 하는 첫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상당히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 저 국제관계 전공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고요. 예, 예. 왜 양보를 하느냐? 하나도 양보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측도 노력한다. 예, 예. 이런 안보 우려 같은 단어는 별로 쓴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양보를 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중국 측이 바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는 데 도와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예, 예. 가장 민감한 부분이 5G 분야하고 화웨이. 예.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산업군을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런 부분에 특히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문장이 딱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국가가 독주하지 않고 국제법에 기초해서 국제 질서를 우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늘 중국이 해오던 얘기입니다. 예, 예. 미국이 독주하면 안 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한국이 협력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우리 편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저희 외교에서 한반도와 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양쪽 모두를 잘 만족시키느냐 그리고 잘 이렇게 중립 외교를 잘 펼쳐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중요한 같아요. 시기죠. 예, 예.
지난 주말 대만에서 최악의 열차 사고로 최소 51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그렇습니다. 열차와 충돌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만 북동부의 그 화롄 지역인데요. 예. 철로 주변 산비탈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약간 비스듬하게 트럭이 공사 현장에 있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게 선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500명이 탑승한 열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열차가 다 뒤틀리면서 사망자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최소 51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170명이나 되니까 상당히 예. 큰 사고이죠. 예예. 운전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다시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비상 시국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비상한 사태라고 판단을 해서 언론사에 직접 이 인터뷰에 49세 운전자 남성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너무나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의 실수다라고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교통부 장관이 즉각 사퇴를 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상당히 수습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고 하루 전날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국제 어떤 그런 큰 업적을 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이 전동차 만들고 열차 만드는 거 현대로템이 앞서가잖아요. 네네. 현대로템이 대만의 철로에 이 1조 원 정도 최신형 전동차를 수출을 했거든요. 예예. 수출해서 현대로템이 투입된 전동차 개통 행사가 바로 하루 전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기업의 또 다른 이제 쾌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근데 열차 차량은 물론 현대로템하고 관계없고 일본의 히타치사가 제작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만이 원한다면 원조를 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마 열차 차량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즉각 위로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숨진 동포들을 깊은 애도를 하고 동포 부상자가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깊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분단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단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동포들 사고를 깊이 애도하고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라는 걸 즉각 성명을 발표하니까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의 국제관계 학자한테는 저한테는 느끼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주간지 3면에 걸쳐 가지고 한류를 극찬했는데 이게 헤드라인이 한국 문화 일본 누르고 세계 채광 이렇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시사 주간지고요. 파노라마 이거 상당히 이탈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예예. 여기에 최신호에다가 한류 분석을 상당히 3면에 걸쳐서 특집으로 했더라고요. 예. 자세히 읽어봤어요. 물론 이태리어 버전을 못 보고요. 영어 버전을 봤는데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자동차도 수출하고 첨단 기술도 수출하고 문화, 라이프 스타일, 외모, 특히 BTS 이런 때문에 한국어도 배우기가 유럽에서 열풍을 잇고 있고. 네네. 근데 거기에 원래 서양에서는 아시아 문화 그러면 일본이었거든요. 네네. 일본의 문화, 노래, 일본의 패션 이런 거였는데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일본의 신화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한때 유럽이 한국이 유럽을 모방했으나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 요걸 결론으로 냈습니다. 예. 아유, 보기 뭐,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막 흥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야 알아봤고 이제 알아봤어요. 늘 일상 있는 일인데 뭐. 예, 이러면서. 마지막 소식 이집트 당국이 수에즈 운하 이게 막아가지고 에버기븐 선사한테 10억 달러 피해 배상금 청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배상금은 수에즈 운하관리청장이 드디어 다 해결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식이 있었느냐. 최소한 10억 달러, 1조 한 1,000억 정도 배상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운하 수입 손실하고 인양 장비, 투입 구조 대원이 800명이나 되고 거기에 예인선마도 13척이라고 하면서 10억 달러를 신청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네, 복잡하죠. 선적은 파나마 선적이고요. 소유주는 소유주는 일본 회사고요. 일본 회사에. 예. 그리고 운영사는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의 에버그린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에버그린 장영입니다. 장영. 네. 세계 4대 해운사인데 자 그러면 렌터카를 빌려갖고 사고가 나면 렌터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복잡한 거는 그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복잡하네. 대만 그래서 대만 회사는 이미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소유주인 일본 회사가 조금 지금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회사는 우리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드러났잖아요. 예. 보험은 영국의 P&I 클럽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가 아니고 선주들의 상호조합 같은 회사예요. 여기서 과연 지금까지 그 가장 많이 배상한 거는 1,300억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1조 원 말씀- 이상 했잖아요. 예, 네. 여기까지. 네.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아대 맞습니다.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어요. 예, 오늘도 방역수